10년 동안 애 봐줬으면 이제 됐지.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복순이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거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요즘 엄마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지 않아? 이제 혼자 사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지. 아들의 잔인한 말들이 복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복순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신이 이제 짐이 되었다는 잔인한 현실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이복수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습관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세경은 아직 잠들어 있고 손자 하늘이도 꿈나라에서 뒹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복수는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늘이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점심 준비해두고 오후에는 태권도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하고 숙제 봐주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10년 전 지훈과 세경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아들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고 손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면서 복수는 지난 주말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던 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지우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못 온다고 했고 세경은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복순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보호자 서명을 요구했을 때 복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자가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사는 할머니라니까 당연하다는 듯 서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하늘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10살이 된 하늘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 보였지만 여전히 복순에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하늘이를 보며 복순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계란말이하고 미역국 끓였어. 어서 세수하고 와. 복수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세수하러 가는 동안 복수는 아침 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세경이 다이어트 한다며 요청한 나물 반찬들과 두부조림, 하늘이를 위한 계란말이와 소시지까지 각자의 취향을 다 맞춰주느라 아침 준비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복순 자신이 먹고 싶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지훈과 세경이 바쁘게 나타났습니다. 세경은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복수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고마워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마치 가정부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밥을 먹으며 회사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마 10시는 넘어서 들어올 것 같아요. 하늘이 저녁 챙겨주시고 숙제도 꼭 확인해 주세요. 요즘 수학 점수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학원에서 연락 왔는데 띠 승급 시험 때 도복새로 사야 한다네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늘아, 오늘 수학 문제집 꼭 풀어야 해. 네, 할머니.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세경도 서둘러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하늘이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저희는 일정이 안 맞아서 어머니가 대신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할머니가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복수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게 내가 가도 되나? 부모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하늘이를 가장 많이 돌봐주시잖아요. 선생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세경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주셔야겠어요. 하늘이 학원비하고 용돈까지 생각하면 부족해요. 복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금으로 집안 살림을 대부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서 복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복순 씨, 요즘도 손자 키우느라 바쁘시겠어요. 참 고생이 많으세요. 뭐료 당연한 일이죠.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씁쓸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오후에 하늘이를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주고 기다리는 동안 복수는 학원 앞 벤치에 앉아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었는데 가끔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더라고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아이들을 키워요.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좀 쉬고 싶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다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모든 할머니들이 비슷한 처지였다는 것이. 저녁 시간이 되어 세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늘이는 어땠어요? 태권도에서 칭찬받았어. 발차기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세경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 자신의 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앞으로 몇 달간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피로나 건강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하늘이를 재우고 복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닌 다리가 붓고 아팠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현관 근처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 보였을까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낡은 집안옷, 거칠어진 손.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게 언제였을까요? 머리 한번 제대로 하러 미용실에 간 것도 몇 달 전이었습니다. 복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복순을 필요로 했지만 복순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받은 보험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고 복수는 그저 도우미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애 키워주고 집까지 빌려주고 나는 아직도 식구인가? 복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순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자주 나타났지만 복수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이를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쉬자. 복수는 가까운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복수는 하늘이와 함께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 부담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혈압도 높고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 약을 꾸준히 드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특히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세요. 복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혈압약, 심장약까지 매일 먹어야 할 약이 늘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무서워요. 할머니 안 아파. 걱정하지 마. 복수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세경이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늘이가 학원에 안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병원에 잠깐 다녀왔어. 하늘이도 같이. 복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별일 없으시죠? 세경은 형식적으로 묻고는 곧 하늘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아, 왜 학원을 빠진 거야?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어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세경이 다시 물었지만 이미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꼭 학원 보내주세요. 진도가 밀리면 안 되거든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하늘이의 학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복수는 몸조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무리하지 않으려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돌봄, 집안일, 식사 준비는 여전히 모두 복순의 몫이었습니다. 지우는 회사 일로 더 바빠졌고 세경도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약을 먹는 모습을 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 많이 드시네요. 뭐 드시는 거예요? 혈압약하고 심장약이야. 아, 그래요. 꾸준히 드세요.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순이 가슴이 답답해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지훈과 세경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 엄마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지 않아? 병원도 자주 가시고.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하늘이도 많이 컸잖아요. 굳이 할머니가 항상 붙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엄마 없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누가 하늘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하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우리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눈치 보게 되고 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 거죠. 이제 혼자 사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하늘이도 이제 10살이고 학원도 다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복수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혼자 살 수 있을까? 나이도 있고 요즘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래분들 보세요. 다들 혼자 잘 사시잖아요. 어머니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눈치 안 보시고 편하실 수도 있고요. 병원도 자기 편할 시간에 다니시고.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어머니 계시는 게 하늘이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의존하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고. 복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와의 애정 깊은 관계마저 문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들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수는 세경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 안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경이 며칠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쉬라고 하더라고. 복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세경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좀 더 자유롭게 지내시는 거 말이에요. 복수는 세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네, 뭐. 하늘이도 이제 많이 컸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좀 자신을 위해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복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누가 봐? 저희가 돌보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저녁까지 봐주고 주말에는 저희가 있고. 복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날 밤 복수는 하늘이를 재우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늘이가 불안해하며 복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 엄마 아빠랑만 살면 어떨 것 같아서.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고 저랑 별로 안 놀아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 없으면 무서워요. 복수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오후 세경이 복순에게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이는 친구 집에 놀러가고 없었고 지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세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찻잔을 받아들고 세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그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세경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도 다니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복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돌보시느라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젠 어머니도 좀 편하게 지내세요. 복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세경을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네, 혼자 계시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요. 요즘 어머니 또래분들 보면 다들 활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복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누가 봐? 이제 하늘이도 많이 컸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혼자서도 잘해요. 세경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그때 지훈이 거실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어머니께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경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세경이 말이 맞아요. 엄마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사세요.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너무 희생하셨어요. 복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희생? 그게 아니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포기한 것들도 많으실 테고. 지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포기했는데? 복순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세경이 서둘러 중재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만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뜻이에요. 하늘이는 저희가 잘 돌볼 테니까요. 복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가 하늘이를 돌본다고? 언제?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세경이 대답하려다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너희는 매일 밤늦게 들어와. 아침에는 바빠서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나가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는 날이 많고. 복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늘이를 돌본다는 거야?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늘이가 컸잖아요. 학원에서 늦게까지 봐주고. 학원이 아이를 키워. 복순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아플 때는 숙제 봐주는 건, 밥 챙겨주는 건, 그런 것들도 다 학원에서 해줘. 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부모예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해본 적이 있어? 복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늘이가 밤에 열날 때 응급실에 데려간 게 누구야? 학부모 상담 간 게 누구고 아이 친구들 엄마들하고 연락하고 지낸 게 누구야? 지훈과 세경은 말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편할 때만 부모야.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겠다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훈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복순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제 짐이 된 거지? 세경이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뭐야? 10년 동안 키워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 살라고?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부담되고 나이 들어 보이니까 창피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지훈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똑똑히 말해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우리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엄마 인생도 있고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복수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너희 인생? 네, 우리도 부부잖아요.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늘이는 잘 돌볼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면, 내가 있으면 뭐? 복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대신 말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솔직히. 복수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엄마. 됐어. 이해했어.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자유를 방해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경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맞는 말이야.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도 살아야지.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복수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오면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고 해줘. 방문이 닫히고 복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약, 중요한 서류들. 생각해보니 정말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복수는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하늘이의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 때문에 간병하고 첫걸음을 응원하고 유치원 입학식에 가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고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당연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복수는 가방을 챙기고 휴대폰을 꺼내 조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야.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복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과 세경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복순이 현관문을 열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을 나서는데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다는 게 서글펐지만 복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명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 복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생겼을까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조명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재개발로 큰 돈을 벌어서 이사 온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명자의 모습은 복순과 사뭇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염색한 머리, 예쁜 옷차림, 화장까지 완벽했습니다. 어머, 복순아. 정말 왔구나. 들어와, 들어와. 명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복순이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뭘? 명자는 복순의 가방을 받아들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왔어? 지훈이네에서?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의 집은 정말 넓고 깔끔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세련되었고 곳곳에 예쁜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이 10년 동안 살았던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앉아, 앉아. 차 끓여줄게. 명자가 복순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자세히 안 말해줬잖아. 복수는 지난 일들을 명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10년 동안 하늘이를 키운 일부터
최근에 아픈 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자는 차를 내오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10년을 애봐줬으면 연금 줘야지.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내가 바보야.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니야, 복순아.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명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무 다 해주지 말라고. 복수는 차를 마시며 명자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정말 좋다. 너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지 않아? 넓어야지. 나이 들어서 좁은 데서 살 수 없어.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내 삶 살아야 해. 그동안 남 좋은 일만 했잖아. 며칠 동안 명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복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명자는 매일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복순아, 내일 나랑 같이 문화센터 가자. 요가 수업이 있어. 명자가 제안했습니다. 나는 됐어. 몸도 아프고. 아프니까 더 해야지. 운동해야 나아. 약만 먹으면 뭐해.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처음으로 요가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고 어색했지만 차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대부분 나이가 비슷한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밝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오늘 처음이세요? 옆에 있던 여성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요. 복순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수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어째? 기분 좋지? 명자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그 후로 복수는 명자와 함께 여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꾸준히 다니고 가끔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좀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복수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건 없고 좀 쉬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유지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복수는 처방전을 받으며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이 명자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복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복순이 돌아보니 하늘이가 서 있었습니다. 세경과 함께 온 것 같았는데 하늘이는 복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찾았어요. 하늘이가 복순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복순은 하늘이를 안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늘아, 잘 지냈어? 아니요, 전혀 안 좋았어요. 할머니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경이 다가와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복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놀러 오세요. 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아빠랑 있으면 무서워? 네, 무서워요.
엄마 아빠는 맨날 화만 내고 저랑 놀아주지도 않아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복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지금은 엄마랑 집에 가자.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하늘이가 복순의 옷을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경은 당황하며 하늘이를 달랬지만 아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순이 하늘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늘아, 진정해. 할머니가 곧 만나러 갈게. 그제야 하늘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세경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명자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마.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늘이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늘이를 만난 지 며칠 후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복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뭔가 급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꼭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복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좀 복잡해요. 와서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혹시 또 꼬드기려는 거 아냐? 조심해. 괜찮아. 뭔 일인지 드러나 볼게. 한 달 만에 보는 그 집은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과 세경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친구 집에 보냈어요. 어른들끼리 얘기할 일이 있어서요. 세경이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우는 손을 비비며 초조해하고 있었고 세경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이 집 얘기인데요. 집이? 무슨 집 얘기? 저희가 이 집을 매매하려고 했거든요. 지훈이 말을 잇지 못하고 세경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매매를 왜? 세경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 팔면 큰 돈이 되거든요. 하늘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저희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거야? 지훈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중개업소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이 아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이 이명의로 바뀐 줄 알았는데 복수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전에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사 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준다고 했어? 지훈과 세경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10년 전에 이사 올 때 어머니가 분명히 내가 빌려준다고 했지 준다고 한 적은 없어.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보험금으로 산 거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세경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저희가 살았잖아요. 관리비도 저희가 내고 수리비도 저희가 내고 이 집을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마인데요. 그럼 그동안 월세 받을 걸 그랬나? 복순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늘이 키워주고 집안일 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집까지 공짜로 빌려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달라고?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는데? 어머니도 이제 혼자 사시게 됐고, 저희도 새로운 계획이 있고, 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계획?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내 집 팔아서 너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야? 세경이 격분했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이네요. 저희를 10년 동안 이용해서 하늘이 키우시고 이제 와서 집은 안 준다는 거예요? 복수는 세경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용?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데? 어머니가 저희를 이용한 거잖아요. 하늘이 핑계로 해서 이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하신 거고 이제 목적 달성하시니까 저희는 내쫓으시는 거고. 핑계?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그 아이 키운 게 핑계야.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고 밤새 간병한 게 핑계야. 지훈이 서둘러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세경이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세경이 말이 맞아.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솔직히 말할게. 복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용한 거야. 편할 때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모든 걸 떠넘기고 힘든 일은 다 나한테 시키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경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모셨다고? 복순이 웃었습니다. 언제 나를 모셨어? 내가 아픈데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데려간 적 있어? 내 약값은 누가 냈고 내 병원비는 누가 냈어? 지훈과 세경은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말해봐.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늘이 기저귀 갈고 밤새 간병하고 학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병원 데려가고 학부모 상담 가고 친구들 엄마들하고 연락하고. 너희는 그동안 뭘 했어? 저희는 돈을 벌었잖아요. 세경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돈 벌었으면 베이비시터라도 쓸 것이지. 왜 나를 공짜 가정부로 부렸어?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연금으로 생활비 대고 내 집에서 살면서 나까지 부려먹고 이제 와서 집까지 달라고.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와 있어요. 하늘이는 복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같이 살 거예요? 복순은 하늘이를 안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모르고 그저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왜요? 여기가 할머니 집인데요. 하늘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지훈과 세경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여기는 할머니 집이야. 세경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복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복순은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정리하고 다시 올게. 그때까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할머니, 언제 와요? 곧. 할머니가 약속할게. 복수는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집에서 나온 복수는 명자의 집으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뭐, 집을 팔려고 했다고? 정말 뻔뻔하네. 10년 동안 공짜로 살면서 이제 와서 집주인 행세야? 그러게. 나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순아, 이제 정말 단단히 마음먹어야 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 명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복수는 명자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복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 소유권은 명확히 어머님께 있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탁이요? 네, 손자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양육권 관련해서도 명확히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는 신탁 계약서를 검토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대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녁 복순이 명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확인해 보니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여기 계시죠? 하늘이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이가 혼자 서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하늘이가 복순에게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나 누구랑 이야기해요? 복순은 하늘이를 안고 들어와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늘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하늘이는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무서워요. 명자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천천히 말해봐. 뭐가 무서워?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아빠는 엄마가 너무했다고 하고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이 순수한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끼리 해결할 문제야. 하지만 하늘이가 복순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저를 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할머니가 널 왜 버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이제 우리랑 안 살고 싶어 한다고.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려서. 하늘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화가 났습니다. 세경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아, 그건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하늘이를 사랑해. 절대 버리지 않아. 정말요? 정말이야. 복순이 하늘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복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지난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지낸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엄마 아빠랑 잘 얘기해 볼게.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야 해.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싫어요.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하늘이가 복순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때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없어졌어요. 혹시 거기 있나요? 응, 여기 있어. 정말 다행이다.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요. 복수는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데리러 온다. 싫어요. 안 가요. 하늘이가 소파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30분 후 지훈이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늘아, 왜 혼자 나온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훈이 하늘이를 안으려 했지만 하늘이는 복순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 저는 할머니랑 여기서 살래요.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지훈아, 앉아. 하늘이랑 얘기 좀 해보자. 복순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자 복순은 하늘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아빠랑 있으면 정말 무서워?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맨날 화내고 아빠는 맨날 늦게 와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무서워요. 그리고 할머니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플 때도 혼자 있어야 하고. 하늘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지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바빠서 미안해. 앞으로는 더 많이 같이 있을게. 정말요? 하늘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하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바쁘잖아요. 그럼 저는 또 혼자 있어야 해요. 복순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정말 하늘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어?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부족한 게 맞아요. 하지만 노력하겠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복순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다시 같이 살아요. 할머니 없으면 정말 무서워요. 복순은 하늘이를 안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아, 신중하게 생각해. 내 인생도 중요해. 복순은 명자를 바라본 후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조건을 제시할게. 조건이요? 나는 더 이상 무료 보육교사가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하늘이를 돌보는 건 맞지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세경이한테 말해. 다시는 하늘이 앞에서 나 욕하지 말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네, 말하겠어요. 복수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지킬 거야. 며칠 후 복수는 변호사와 함께 신탁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하늘이의 권익이 보호되고 집에 대한 소유권도 명확해졌습니다. 복수는 명자의 도움으로 교회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도 계약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명자가 계약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하늘이랑 단둘이 조용히 살 거야. 복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 전원주택 이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지훈과 세경이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세경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명자가 문을 열어주자 지훈과 세경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뭡니까?
지훈이 서류 뭉치를 복순 앞에 내던졌습니다. 신탁 계약서라니, 하늘이를 데리고 나간다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순은 차분하게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앉긴요. 이런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말이 돼요? 세경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애 데리고 나가고 집도 우리 몰래 신탁하고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복순이 천천히 일어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상해. 10년 동안 나한테 상의한 적이 언제 있었어?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일이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세경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늘이는 저희 아이예요. 저희가 친부모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부모 노릇했어? 복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부모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말해봐. 지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돈 벌어서 하늘이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걸. 나름대로 뭘 했어? 돈 벌어온 게 전부야. 복순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날 때 누가 밤새 간병했어? 응급실에 누가 데려갔어? 학부모 상담 누가 갔어? 친구들과 문제 생겼을 때 누가 해결했어? 세경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친권자예요. 친권자? 복순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권자가 10년 동안 애를 남한테 완전히 맡겨놓고 주말에도 바쁘다고 얼굴 보기 힘들게 하는 게 친권자야? 저희는 하늘이를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늘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의료비며 다 저희가 됐어요. 돈. 복순이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지난 10년간 하늘이한테 들어간 모든 비용 내역이야. 병원비, 학원비, 옷값, 생활비, 심지어 장난감값까지. 너희가 낸 게 얼마고 내가 낸 게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봤어. 지훈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설마 내 연금으로 하늘이 생활비 대고 내 돈으로 병원비 내고 내 돈으로 학원비 내고. 복순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집세도 안 내면서 뭘 됐다는 거야? 가끔 용돈 몇만 원 주는 게 전부였잖아. 세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늘이에게 들어간 비용의 80% 이상이 복순의 돈이었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키웠지. 너희는 부모지만 실질적인 보호자가 아니었어. 그렇다고 하늘이를 데려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지훈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에요. 핏줄? 복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핏줄이면 다야? 10년 동안 핏줄다운 일을 한 번이라도 했어? 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바빴어요. 살기 위해서 하늘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좋은 환경? 복순이 반문했습니다. 하늘이한테 좋은 환경이 뭔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야. 아플 때 돌봐주고,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 말이야.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모든 사람이 돌아보니 하늘이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 아이의 얼굴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아, 언제 왔어?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까부터요. 문 열려 있어서 들어왔는데.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다들 큰 소리로 얘기해요? 세경이 하늘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한테 와.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야.
하지만 하늘이는 세경을 피해 복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복순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어른들이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야. 지훈이 다급하게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아빠한테 와. 집에 가자. 하늘이는 복순의 품에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랑 계속 살면 안 돼요? 안 돼, 하늘아.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너를 돌보기 힘들어. 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 잘 돌봐주세요. 복수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늘아, 솔직히 말해봐. 누구랑 살고 싶어? 할머니요. 하늘이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저 아플 때 돌봐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숙제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 얘기 들어주세요. 하늘이가 지훈과 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빠서 저랑 놀아주지 않아요. 세경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바빠도 너를 사랑해. 알아요. 하지만 하늘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화 많이 내세요. 그리고 할머니 나쁘게 말해요. 그럼 저는 슬퍼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앞으로는 더 많이 같이 있을게. 정말요? 하늘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복순의 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이 더 좋아요. 복순은 하늘이를 안고 지훈과 세경을 바라봤습니다. 들었지? 이 아이 마음이. 아이가 뭘 알아요? 세경이 소리쳤습니다. 어른이 판단해야죠. 이 아이가 너희보다 훨씬 많이 알아. 복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기한테 진심으로 좋은 게 뭔지 알고 있어. 지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없으면. 그건 너희가 지난 10년 동안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복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려고. 하늘이가 복순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랑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늘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세경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이 유괴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유괴. 복순이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키운 사람이 아이와 함께 사는 게 유괴야? 그럼 너희가 한 건 뭐야? 방치야? 명자가 조용히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시죠. 하늘이가 무서워하잖아요. 지훈과 세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짐이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할머니를 선택했어. 하늘이가 복순의 품에서 부모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순과 하늘이는 교회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하늘이가 직접 심은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고, 뒷마당에는 복순이 가꾸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하늘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가 따서 저녁에 먹자. 복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난 이곳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하늘이가 새로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하늘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새 학교 친구들도 사귀었고 성격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처럼 항상 조심스러워하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늘이가 최고네. 복순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도 새로운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도 친해졌고 주 2회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의 양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하늘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도 복순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안 보고 싶어요? 복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어때? 보고 싶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끔, 조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복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아예 안 그리울 순 없지. 하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해. 그날 밤 복순은 오랜만에 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하늘이 잘 지내고 있나요? 보고 싶습니다. 복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며칠 후 복순은 마을에서 작은 공부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이를 키우면서 쌓은 경험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마을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른 아이들도 우리 집에 와요? 하늘이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부방은 금세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복순의 따뜻한 돌봄과 하늘이의 친근한 성격 덕분에 아이들이 편안해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복순을 신뢰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순 자신이 이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아진 건 처음이에요. 한 엄마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도 즐거워요. 복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조명자도 가끔 놀러와서 복순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복순아,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진짜 내 삶 사는 것 같아. 명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야 나도 나를 키우는 것 같아.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복순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세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경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복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세경을 보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세경은 하늘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많이 컸네. 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늘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세경은 지난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세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한테도 어머니께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복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요? 아빠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늘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허전해. 세경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경아, 하늘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서 온 거야? 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늘이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도 있고, 저희가 해주지 못한 걸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죠. 하늘이가 세경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가끔 놀러 와도 돼요. 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아. 엄마가 가끔 놀러 올게. 저녁이 되어 세경이 돌아갈 때 복순이 말했습니다. 세경아, 하늘이는 여전히 너희 딸이야. 혈연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키울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세경이 떠나고 나서 하늘이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왔다 갔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또 괜찮기도 하고. 하늘이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하늘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야. 엄마를 그리워해도 되고, 지금 생활이 좋아도 돼. 할머니는 어떠세요? 할머니도 비슷해.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그날 밤 복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늘이가 나와서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복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복순은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럼 하늘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복순이 하늘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울고 웃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